노루가 된 동생. 오랜 옛날 물이 아주 귀한 시절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가뭄이 들어 물이란 물은 다 말라붙었어요. 그때는 3년에 한 차례씩 비가 내렸는데 사람들은 그 빗물을 받아두었다가 3년씩 먹기도 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샘과 강이 다 말라붙어도 딱 한 군데 물이 괴는 곳이 있었어요. 바로 짐승의 발자국이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기이한 것은 짐승 발자국에 괸 물을 먹으면 그 짐승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었어요. 호랑이 발자국에 괸 물을 먹으면 호랑이가 되고 토끼 발자국에 괸 물을 먹으면 토끼가 되는 것이었죠. 그 무렵 어느 산골에 다정한 오누이가 살고 있었어요. 오누이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오랫동안 둘이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남매 간의 우애가 매우 깊었어요. 어느 날 누나는 어린 동생을 데리고 먹을 것을 구하러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온통 가뭄이 들어서 그런지 먹을 만한 것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죠. 하루 종일 헤매다 보니 동생이 목이 마르다며 보채기 시작했어요. 누나, 목이 말라 죽겠어. 하지만 강물도 말라붙은 시절인데 깊은 산속에 들어와 어떻게 물을 구할 수 있겠어요. 혹시나 하고 샘물을 찾아봤지만 헛일이었어요. 그런데 갈증을 참지 못한 동생이 그만 노루 발자국에 괸 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날름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동생은 금방 새끼 노루로 변해버렸어요. 누나는 너무 갑자기 당한 상황이라 어쩔 줄 모르며 그저 노루의 목을 껴안고 울기만 했어요. 그때였어요. 마침 사냥을 나온 사내가 지나가다가 누나가 우는 것을 발견하고는 다가왔죠. 왜 노루 목을 잡고 울고 있어? 누나는 동생이 노루가 된 사연을 사내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러자 사내는 사정을 딱하게 여겨 누이와 노루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사냥꾼은 며칠 뒤 누나의 마음이 아름다워 아예 결혼을 하여 한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노루가 된 동생은 마당에 집을 만들어 주어 지내게 했죠. 사냥꾼은 매일 아침마다 사냥을 하러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나간 뒤에 누나는 노루 집 앞에 앉아 하루 종일 동생이 어서 사람으로 되돌아오기를 기원했어요. 어느 날 사냥꾼은 아내를 불러 말했어요. 어젯밤에 불길한 꿈을 꾸었어. 그러니 오늘은 문을 꼭 잠그고 집 안에서만 지내도록 하시오. 누가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면 안 돼요. 알았으니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세요. 남편을 배웅한 뒤 아내는 노루집을 활짝 열어주었어요. 오늘은 동생과 함께 지낼 수 없게 된 탓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이었어요. 그런 뒤 아내는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꼭 잠그고 있었죠. 그런데 조금 있으니 웬 노파가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것이었어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그러니 밥 한 술만 주오. 노파는 간절한 표정을 지으며 몇 번이고 간청을 했어요. 아내는 노파가 너무 불쌍해 보여 도저히 야박하게 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노파를 집 안으로 불러들여 밥을 한 그릇 차려주었죠. 노파는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밥 한 그릇을 다 비웠어요. 그런 뒤 갑자기 눈을 비비며 아내에게 말했어요.
아유, 정말 고맙수, 색시.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들어주겠수? 네, 무슨 부탁인지 말씀해 보세요. 내가 아까 이리로 오는 도중에 그만 빈녀를 잃어버렸지 뭐유. 내가 눈이 어두워서 찾지를 못하고 그냥 돌아왔는데 섹시가 가서 좀 찾아주구려. 아내는 그 말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노파의 뒤를 따라 은비녀를 찾아주러 나섰죠. 하지만 노파는 비녀를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만 했어요. 아이고, 잃어버린 곳이 어딘지 정말 모르겠네. 그러면서 급기야는 낭떠러지가 있는 곳까지 오게 되었어요. 이 금방 어딘 것 같은데, 색시가 이 부근을 좀 잘 뒤져봐 주시오. 아내는 허리를 잔뜩 수그린 채 낭떠러지 주변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러나 비녀는 찾을 수가 없었죠. 바로 그때 노파는 아내의 뒤로 돌아가 그녀의 엉덩이를 힘껏 밀어버렸어요. 아내는 비명과 함께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제야 내 소원대로 되었구나. 노파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서너 번 뒤로 훌떡훌떡 제주를 넘었어요. 그러더니 노파는 금방 사냥꾼의 아내의 모습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렇게 둔갑을 한 노파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사냥꾼을 기다렸어요. 저녁이 되자 사냥꾼이 집으로 돌아왔죠. 아이고, 어서 오세요. 오늘도 고생이 많았죠? 어서 식사하세요. 노파는 사냥꾼을 맞이하며 아양을 떨어댔어요. 그때 문 밖에서 노루가 앞발로 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당신 동생이 왜 저러지? 무슨 일 있었어? 사냥꾼이 저녁 식사를 하다 말고 문 앞으로 걸어갔어요. 아유, 별일 아니에요. 오늘 점심을 굶겼더니 화가 나서 저러는 거예요. 점심을 안 주다니?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 않았소?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동생에게 밥을 안 주다니 당신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요? 아유, 저놈의 노루새끼 때문에 공연히 나만 욕을 먹네. 노파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사냥꾼은 그 말을 놓치지 않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군. 안 하던 나쁜 말까지 하고. 사냥꾼은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문을 열었어요. 그러자 노루가 집 안으로 급히 뛰어들면서 사냥꾼의 바지를 물어 끌었어요. 어디로 가자고 이러냐? 그래, 앞장서거라. 사냥꾼은 노루를 앞세우고 뒤를 따라갔어요. 노루는 누나가 떨어진 낭떠러지에 멈춘 뒤 그곳을 서성거렸어요. 이상하군. 왜 여기서 서성거리지? 사냥꾼은 낭떠러지 밑을 한번 쳐다보았어요. 그랬더니 저 밑으로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됐어요. 저런, 사람이 쓰러져 있었군. 사냥꾼은 급히 낭떠러지 밑으로 내려가 보았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여보! 부인!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 부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뒤따라온 노파도 자기 부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냥꾼은 영문을 몰라
두 여인을 번갈아가며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노루가 쓰러져 있던 자기 누나의 얼굴을 핥아주었어요. 그러자 죽은 줄 알았던 누나가 부스스 눈을 뜨며 일어났어요. 내가 왜 여기에 누워있지? 노루는 깨어난 누이가 하도 반가워 누나! 하고 외쳤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소리가 사람의 목소리로 들렸어요. 누나가 깜짝 놀란 노루를 깨어났죠. 내가 이제 말을 하는구나. 누나가 노루를 껴안자 동생은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왔어요. 상황이 갑자기 변하자 노파는 슬금슬금 꽁무니를 뺐어요. 이제야 모든 내막을 알겠군. 사냥꾼은 꽁무니를 빼며 달아나는 노파를 향해 활을 쏘았어요. 화살을 맞은 노파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늙은 여우가 누워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고 난 뒤부터는 그 마을에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하여 강물이 흐르고 샘물이 다시 솟았죠. 또한 노루 발자국에 괸 물을 먹어도 노루가 되는 일은 다시는 없었답니다.